안녕하십니까. 이영탁의 미래몽입니다. 오늘은 칼레의 시민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칼레 시민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약간의 배경 설명을 곁들여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깔레는 프랑스의 작은 도시입니다. 프랑스 북부에 영국 건너가자면 도버 해협을 건너지 않습니까? 그죠? 영국과 그 최단 거리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지금은 거기가 영불 해저 터널의 시발점이기도 하고요. 근데 영국과 이 프랑스 간에 10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1339년부터 1453년까지니까 거의 500년, 600년 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양국 간에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영국군이 프랑스로 넘어올 때 결국은 이 칼레를 시작으로 해서 싸우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칼레 시민은 조각상입니다. 지금 칼레 시청에 가면은 이 칼레 시민 조각상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쟁 당시의 상황을 조각해서 로댕의 조각으로 이렇게 비치가 돼 있다고 합니다. 6명이 두려워하고 고뇌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면서 체념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고뇌하고 눈물을 흘리며 체념하는 모습을 보이느냐, 뒤에 얘기가 나오지만은 이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길래 이런 조각상을 만들어 가지고 빛을 해놓지 않았겠습니까? 이 위대한 사람들이지만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는 결국 두려워하고 이렇게 고뇌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인간 본연의 모습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 조각상에 대해서 이거는 단순한 조각이 아니라 칼레 시민의 명예이고 프랑스 국가의 긍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영국의 에드워드 왕이 이 칼레로 프랑스를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치열한 전쟁이 장기간 지속됐다고 합니다. 드디어 영국이 승리를 하고 프랑스가 항복을 하는데, 그 장면에서 영국의 에드워드 왕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모든 시민들의 안전은 보장을 하겠다. 그러나 6명은 내가 처단을 해야 되겠다. 6명은 처단을 해야겠다. 그래서 칼레 시민을 대신하여 그 6명을 내가 처단을 해야 되겠다. 6명 나오너라. 6명 뽑아라. 이렇게 명을 하니까 그 시민들이 서로 누가 죽을 것이냐 가지고 이렇게 눈 둥그렇게 의아해하다가 드디어 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그 사람은 당시 칼레에서 제일 부자였다고 합니다. 생피에르라는 이름의 이 제일 부자가 일어서니까 뒤이어서 당시 시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다른 부자, 부자 상인 부자, 그 다음에 그러다 하니까 메인 이 부자의 또 아들이 뒤이어서 아버지가 가시는데 나도 따라가겠다 하고 일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자 그 뒤에 다시 시민 3명이 동참을 해서 모두 7명이 내가 자진해서 죽겠다고 일어선 거예요. 에드워드 왕이 얘기하기를 6명을 처단하겠다고 했는데 7명이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날도 어둡고 해가지고 이렇게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여기에 도착하는
6명, 선착순으로 6명을 처단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헤어졌는데, 다음날 아침이 됐을 때 이렇게 6명이 쭉 제 시간에 맞춰서 왔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바로 누구냐? 제일 먼저 손을 들었던 제일 부자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의아해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더니 이 사람은 자기 집에서 목을 매서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겠느냐? 누가 6명을 고르겠다고 했는데 6명을 고르고 나면 제일 뒤에 오는 한 사람은 정말 못할 것 아니냐, 그 기분이 어떻겠느냐. 그러니 내가 빠져가지고 6명을 그렇게 의롭게 죽도록 하는데, 그 대신 나도 내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내가 책임이 가장 많으니까 내가 먼저 죽어야지 하고 이렇게 결단을 했겠죠. 이 장면을 보고 에드워드 왕의 왕비가 그때 임신을 하고 있었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감격을 해서 에드워드 왕의 팔을 붙잡고 간청을 했답니다. 정말 이 사람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면해 줍시다. 용서해 줍시다. 그게 지금 내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당신과 나의 아기에게도 이로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드디어 에드워드 왕이 사면을 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념으로 후에 로댕이 그런 칼레의 시민 조각상을 만들어서 현재 칼레 시청에 비치가 돼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런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교훈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지도층 인사들이죠. 지도층 인사들은 자기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적인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아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회적인 지위가 높을수록 남들에게 갑질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잘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라가 위태로울 때 먼저 일어서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는 이런 정신이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도층 인사의 솔선수범과 절제된 행동,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정말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그 행동에는 도덕적 양심, 도덕적 행동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양심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구분하는 것이죠. 그리고 행동은 해야 할 일은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은 안 하는 겁니다. 양심과 행동이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다. 이 칼레의 시민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이다, 이런 겁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런 일이 만약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면, 물론 우리나라에도 나라를 위해서 의롭게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어간 의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보면은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이성만 차리고 나라 걱정, 사회 걱정을 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겠느냐, 이런 자문을 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우리 사회에 좀 더 확산이 되어가지고, 예를 들면 가불 문화라든가, 그죠? 갑질, 가불 문화, 사회 지도층 인사가 비난받는 일,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빠르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